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 마감 앞두고 두 분 모셨습니다. 이지연 에이든홀딩스 대표,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섹터,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탄력받는 반도체주에 쏠린 눈, 이 안에서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죠. 이 승승장구한 랠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수혜주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프로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연 대표께서 이쪽을 바라봐 주셨어요. 사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이 사지만 약합니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쪽을 보신 이유가요? 네,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장중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죠. 1조 달러를 찍은 첫 번째 최초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AI 열풍이 뭐 미국이나 국내나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의 일부 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시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뭐 엔비디아 이외에도 뭐 마벨테크나 C3AI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죠. 내년에 이제 AI 특수로 인해서 매출이 2배가량 이상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32% 정도 급등 마감을 했고 C3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 AI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제 오늘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미 이번 달 중반쯤에 이제 이미 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한 33% 이상 급등하면서 또 매우 강한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뭐 반도체 쪽을 보면은 뭐 미국의 정말 뭐 어벤져스급 빅테크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 쪽을 관련해서 이런 왕자의 게임을 좀 펼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쪽은 수혜를 좀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AI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의 반도체나 또는 이런 반도체 성능이나 수율 향상에 따른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쪽, 후공정 네. 쪽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접 사업에 좀 적용을 해서 네. 이런 뭐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이익률까지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계속해서 이런 뭐 하드웨어 쪽 AI는 뭐 GPU나 NPU 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특히 조정을 받을 때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진짜 기회다. 앞으로 쭉 보자 얘기하셨고요. 미국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 시총 1조 달러 이 자체의 의미가 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에서 진짜 직간접적인 수혜 분야를 잘 골라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첫 호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주들도 업황 좋아질 거야 하면서 다 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보면 좀 조용하고 결국은 DDR4 재고도 많은데 HBM이라든지 AI와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쪽으로 수혜가 좁혀지는 것 아닐까? 맞아요? 이 반도체 모멘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AI 훈풍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있거든요. 실적 바닥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회복기 초입에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 보나 또 실적 측면으로 보나 이 모두 지금 회복기 초입에 반도체 산업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나 3분기 늦어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 본격적인 좀 회복기로 좀 접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상당히 강력한 시너지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AI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메모리 쪽도 결국에는 이 AI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AI 쪽에 더 많은 메모리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 경쟁사인 이제 AMD가 좀 더 부상하기 시작한다면 좀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더 많은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독점 관련해서 좀 불만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기도 하지만 지금 AMD하고는 좀 고성능 이런 AI 반도체를 함께 좀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기존의 A100에서 H100으로 성능이 3배 향상되었지만 가격 또한 3배까지 올려버리면서 약간 그 독점 기업의 약간 횡포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기업들 관련해서 이런 AMD가 또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 메모리는 단기적으로 시세 좋을 거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수혜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보자. 맞습니다. 소부장 내에서 오늘 특히 좋은 쪽은 살아있는 쪽이 확실히 PCB인 것 같아요. 네. 기판 쪽으로 오늘 다 좋거든요.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뭐 연일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윗꼬리는 달렸지만요.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쪽도 좋은데요. 기판 쪽에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보시는지 랠리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 네, 저는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회복기를 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살아나고 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작년 PCB에 대한 하락 원인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와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코리아 서키트만 보더라도 작년에 좀 35,000원 대비해서 한 2만 원 가량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적자 전환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 대비해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컨센서스를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추정치를 하회했다. 이것만 좀 리포트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 구간도는 다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코리아 서키트는 10,000원대 이하로는 좀 깨기에는 워낙 과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 구간은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PCB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우리가 아직은 비중을 확대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컴퓨텍스 대만에서 열리는데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 대여를 관리한다고 해요. 신규 플랫폼 아이작 AMR 이거 공개가 되면서 지금 세코닉스도 오늘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도 AI와는 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여기에 대한 순환매는 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AI에 대한 좀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도 수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DDR4에 대한 재고 물량이 그래도 감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DDR5부터는 거기에 대한 좀 수요가 부족할 정도로 좀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더욱더 중요한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응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VR이나 AR 그리고 뭐 핀테크라든지 헬스케어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산업들에 대한 AI의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만큼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변경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좀 쏘아 올린 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밈이 형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파트너사라는 좀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에퀴닉스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굉장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증시 IT 기업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 연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기업들도 호실적으로 연계돼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지속성 있는 상승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골라봐야겠죠. AI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질 거니까 여기에서 또 종목을 골라야 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이 전장과 관련한 포인트도 최근 들어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압축이 맞을지 대표님의 선택은요? 탑픽. 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좀 위기감이 좀 팽배한 상황이잖아요. 이 이재용 회장의 이런 뉴삼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반도체 뭐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바이오도 있고 AI 쪽도 있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좀 나서서 챙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 뭐 젠슨한 엔비디아 CEO도 만나면서 추후에 이제 삼성이 일부 엔비디아 칩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AMD 쪽에서는 이제 HBM3 관련해서 삼성이 좀 더 이제 수주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이 반도체 쪽을 보면 이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폭풍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면서 매년 평균 한 1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향후 5년 내로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약 한 130조 원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될 텐데 이 뭐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추후에는 이 스마트폰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자율주행차 대당 필요한 반도체 개수가 1,0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 안에 탑픽으로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사실 이 AI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네, 둘 다 아주 좀 유망한 기업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바로 이 가온칩스라는 기업인데요.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죠. 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AI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이 AI나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73% 정도 되고 있고요. 주요 파트너사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ARM 같은 쪽으로 계속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고 있고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 이제 차량 반도체 쪽으로 뭐 LX 세미콘이나 텔레칩스, 넥스트칩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뭐 디자인 하우스를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연결하는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파운드리나 뭐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1분기 때 AI 열풍이 불 때 같이 함께 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AI 열풍이 불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팹리스 대표 기업들이나 이런 파운드리 대표 기업들이 먼저 좀 강하게 상승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낼 수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뭐 디자인 하우스 쪽에는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뭐 넥스트칩이나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도 해성 DS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AI와 차량용 반도체 쪽 함께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가온칩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랠리 때 도달했던 가격대까지 목표가 보시나요? 짧게 볼게요. 네, 주가를 보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대부분의 AI 쪽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좀 조정을 받고 내려왔었거든요. 특히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이제 정고점을 받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뭐 현재가 부근 3만 원 부근에서 좀 제시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이전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인 35,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제 아래 박스권 부근을 재진입하게 되면 27,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지킬 것으로 보셨어요. 손절 라인 27,000원, 목표 주가는 3월 30날 38,000원까지 도달했는데 이날 종가입니다. 35,500원까지 봅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쪽 반도체 안에서 가온칩스 토픽 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섹터를 공개해 보면
바이오입니다. 아스코 2023 이번 주에 또 대표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장 접어들면서 공시 영향에 또 알테오젠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이오의 정말 계절이 이번 2분기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쪽 보신 건 이벤트 앞두고 다시 보자. 맞나요? 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도 CS2023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국내 증시도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좀 테마 사이클이 이제 좀 길게 갔습니다. 근데 좀 AI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 기술력을 보면서 미래 가치를 투자를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세계 암학회 ASCO가 개막이 되면은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본인들에 대한 좀 기술력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암학회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좀 여러 참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이오에 대한 산업의 투자 심리가 재차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초록 공개가 5월 25일까지 해서 거의 한 6천여 개 기업들 초록 네. 발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항암제 올림픽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2일부터 6일까지 이번 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보면 뭘까요? 이번에 학회 자체가 이제 최신 좀 암에 대한 치료 얼마나 좀 성과가 있는지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고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도 발표를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얼만큼 이 기업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암에 대한 좀 치료, 의료계가 얼만큼 발달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얼마나 발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암학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실험 발표 결과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좀 많이 갈릴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는 임상 2상이라든지 3상에 이제 들어가는 앞둔 치료제를 발표로 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임상이 지나고 나서 1임상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고 2상부터 3상은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투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2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1상을 끝나고 2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단축될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자를 한 번 더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발전 속도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 학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학회들은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의료계를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같이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학회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이 조금 더 진행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유의미한 성과는 이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음 달 5일부터 미국에서는 바이오 USA도 열립니다. 지금 보면 학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굵직굵직한 바이오 대형주들이 참여를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만 보면 이런 학회의 모멘텀바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파라라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모아가도 정말 되는 자리인지. 네, 이 바이오 USA가 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와 그 바이오 유럽까지 이제 함께 3대 최대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공식 엔데믹 이후에 사실상 처음인 이런 글로벌 바이오 행사이기도 하고 이 세계 최대 그 바이오 클러스터죠. 보스턴에서 또 열리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지금 참가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지난해에 비하면 2배나 많거든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번 결과물에 따라서 차기 주도 섹터로 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을 보면 뭐 CDMO 같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은 네. 이번에 참가한 기업들 중에서 뭐 부스를 2번째로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달에 또 이 최대 그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 4공장이 또 완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선수주를 위한 좀 활발한 이런 영업 활동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 외에는 CDMO 기업으로 뭐 롯데바이오로직스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도 네. 지금 뭐 엔데믹 이후에 새로운 좀 돌파구가 필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신약 개발사들 쪽으로도 뭐 셀트리온이나 뭐 알테오젠, 티온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모멘텀을 뚜렷하게 받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히 좀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긴 관점에서 봐야 되지 학회 모멘텀으로 단기에 오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맞습니다. 천천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볼 텐데 하반기 바이오 이제 계절 온다. 사실 상반기에도 그런 이야기들 증권가에서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악재는 다 털어낸 이런 주가 수준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KRX 헬스케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안에 선별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뭐 대형주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결국은 대형주 위주로의 이런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건가요?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좀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좀 대형주로 좀 선택을 하는 거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이제 좀 이런 산업들은 네. 실적이 좀 안정적인 장점은 그렇죠.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바이오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을 보고 우리가 가치적인 접근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찍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임상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임상 실험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10년 6개월 정도가 나타나고 그 기간 동안에 연구 개발비라든지 끊임없이 유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 쪽을 제외하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서 그게 시세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제가 봤을 땐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술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를 좀 주도해서 수급을 끌고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제약처럼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임상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좀 안정적인 장점이 있겠지만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이라든지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미래 가치의 기술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탑픽에 대한 힌트는 좀 나오네요.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핫해서요. 바이오니아가 10% 급등하면서 탈모의 대장으로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프롬바이오나 인벤티지랩 이쪽도 굉장히 개별적인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계전투로 개별 접근은 유효하다고 보세요. 좀 짧게 답변만 드릴게요. 네, 탈모 치료제 쪽이 워낙에 성장성이 좋거든요. 뭐 연평균으로 보면은 향후에는 한 8%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약 한 19조 원가량 되는 이제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탈모 기업들 뭐 특히 바이오니아나 뭐 프롬바이오,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런 두 가지 큰 이벤트, 아스코나 뭐 이런 바이오 USA를 거치면서 차기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추려보겠습니다. 기술력 있는 쪽 보자 하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에요? 좀 이번 학회에서 좀 좋은 연구 초록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HLB 좀 선정을 했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선양 낭성 암종이라고 이제 침샘암이라고 불리는 그 암에다가 리보세나립에 대한 효과가 얼만큼 입증이 됐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암을 치료한다라기보다는 전이성이라든지 재발성의 암의 치료의 약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암을 어렵게 치료하더라도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환자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이번 암 학회를 통해서 이 기술력이 부과가 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학회를 통해서 HLB가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좀 탑픽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37,000에서 37,500원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4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한다라고 보시는 33,5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에 거래 실리면서 42,000원 목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조금씩 차트적으로도 자리를 다져가는 구간 안에서 이번 학회에서의 퍼포먼스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릴지 41,300원까지 짧게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HLB 들어봤습니다. 프로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지환 대표 그리고 김민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